예,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시간상 아주 짧게 오늘은 소개만 하고, 제가 아마 이거를 뭐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한 2, 3회에 걸쳐서 아니면 뭐 조금 더 반응을 봐가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죠. 생숙. 지금 뭐 이 부동산 쪽에 이쪽에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전혀 안 보는 부분이지만, 또 관련된 분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죠. 뭐 벌금, 강제 이행금 벌금을 내겠다. 결국 원희룡 장관이 뭔가 벌금을 지금 안 내게 해줄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지금 뭐 각종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왜 이런 걸 분양을 했느냐, 또 내가 산 집인데 왜 내가 거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거는 이제 법이 왜 이러한 규정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가용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자가용 가지고 뭡니까, 영업을 하면 안 되죠. 아니 뭐 내가 돈 들여서 산 차인데 내가 영업하면 뭐가 문제냐. 예전에 뭐죠? 에어비앤비가 아니고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난다. 뭐 택시 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건축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죠? 단순히 뭐 내 땅에다가 건물 져가지고 하면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려나요? 제가 지금 이게 원래 오늘 지금 녹음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고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지금 몇 개 찾아보고 자료 몇 개 찾아보면서 느낀 게, 일단 몰라. 정확하게 모르면서 본인들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기자랍시고 아니면 이 생숙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뭐 무슨 상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제가 조금 관심을 별로 지금 안 두고 있었는데 언급을 좀 자세히 좀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동산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단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그렇게 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10분 안에 지금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 결국은 숙박시설이에요. 처음부터. 다만 이제 객실별로 우리 마치 콘도처럼 쪼개서 이제 이렇게 분양을 했다라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을 받은 거죠. 이것을 이제 주택하고 비교했을 때는 혜택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차 공간이죠. 주차장을 일반 오피스텔보다 적어도 된다. 그러니까 객실 하나에 주차장 면적을 하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면적상 이익이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거랑 비슷한 게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이 적어서 이익이다? 주차장을 법에서 최소한 이만큼 지키라라고 한 건데, 그 규정보다 특별한 건물은 주차장을 더 적게 져도 돼요 라는 게 이익일까요? 경쟁력이 없는 거죠. 차 없는 사람이 와서 생활하는 건물인 거죠. 차가 없는 사람이나 생활할 수 있는,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택밖에 안 되는 거고, 뭐 입지가 좋아서 차가 필요 없다 뭐 그런 논리 펴도, 주차장이 넓은 거와 똑같은 건물에서 넓은 거와 작은 거와 어떻게 주차장이 작고 건물을 방을 더 많이 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이익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객실이 부족할 때 이야기예요. 객실이 부족할 때. 주차장은 널널한데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뭐 쓰잘데기 없는 주차장을 법에서 규정했다고 괜히 공사비 더 들여서 확보하느니 객실을 내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당장 이익인 거다. 이거는 80년대 사고방식이에요. 90년대까지. 일부러 그죠? 내가 주차장을 그렇게 짓지 않아도 되는데 주차 대수를 지금은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건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마치 그것이 경쟁력인 것 마냥 하고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우연하게 찾았는데 땅 짚고 그죠? 예. 이 채널이 구독자가 31만 명이에요. 그런데 1년 전에 자 오피스텔과는 비교 불가 생숙 왜 이렇게 뜨나 했더니 여기 지금 뭐 댓글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광고성 그 방송을 한 거죠. 지금 뭐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29,000명이 자 이걸 보고 몇 명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죠? 1년 후에 똑같은 땅집고에서 내가 산 것에 일부 손해를 볼 테니 마피라도 붙여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가지고 지금 계약금 얘를 3억짜리 샀는데 내가 계약금 3천만 원 냈어요. 지금 이제 중도금 대출 상황이고 아직 입주 전이야. 그럼 내가 3천만 원 포기할 테니까 내 거 사세요. 라고 지금 한다는 거죠. 이 가격으로도 지금 안 팔려요. 네, 안 팔려요.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냐면 여러분들은 분양받을 때 생산자가 아니에요. 소비자예요. 즉 도매값으로 물건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비자가로 중간에 이미 막대한 소비자가에 대한 이익을 챙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1억에 주고 샀다고 해서 이게 1억 가치니까 1억에 팔아야겠다. 이게 안 된다고요. 원래는 8천만 원짜리인데 7천만 원짜리인데 1억에 팔면서 뭐가 생겨요? 3천만 원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파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죠? 파는 동기부여도 되고 영업비용도 되는 거예요. 광고비도 되고. 예? 지금 이 생숙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싸게 팔으면 원가 이하 아니냐. 그거는 당신이 샀을 때 원가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 제품의 원가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1억짜리 물건이 그죠? 판매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이 1억이라는 돈은 뭐예요? 영업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리스크하고 비용이. 그럼 원가는 얼마예요? 아무리 좋게 봐도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8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정도의 원가를 가지고 1억에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1억 주고 산 거야. 1억 주고요. 예? 여기서 1, 2천만 원 손해보고 내가 8천만 원에 이걸 팔게요. 그럼 여러분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그죠? 되는 거 같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경비가 들어간다고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비용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예? 얘기할 땐 길어지는데 하여튼 생숙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씩 하나씩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시리즈로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분 24초인데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뭐 벌금을 부과한다 뭐 수천만 원 낸다 뭐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99%가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죠? 0.1%만 틀린 이야기 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예?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나 되는 땅짓고라는 지금 이 채널을 제가 보고서 참 웃겼던 게 뭐냐면 그죠? 이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분양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생숙이 이래서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제가 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좀 듣다가 말았죠. 지금 뭐 또 이거 뭐 저작권 이야기 나오라 그랬는데 지금 그죠?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최근까지 이제는 뭐냐면 생숙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 뭐냐고요 이게 지금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거 좋다라고 해서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아 그런 거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등신같이 샀어요. 에? 속은 당신들이 등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댓글이 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 가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다른 채널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그 1%가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몇 개 채널 유명한 채널을 이렇게 잠깐 보다가 아니 모르면 말을 하지 말던지. 근데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면 다 안다. 그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생수는 자꾸 우리 주택하고 비교를 하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요구는 그거예요. 야 이거 영업시설이니까 영업을 하는데 쓰라 이거야. 아니 내가 내 집에서 한다는데 그래 상관없어. 네가 네 집에서 하는데 하지만 뭐야. 영업 목적으로 쓰라 이거예요. 영업 목적으로. 에? 영업시설을 갖다가 이런 거잖아요. 택시를 세워놓고 저는 택시인데 내 자가용으로만 쓰고 손님을 안 태워요. 그러니까 저는 택시로서 내야 될 세금이나 의무교육 따위는 받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차 그대로 끌고 다니는데 제가 끌고 다니는 택시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예? 저는 영업 안 해요. 저만 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생활형 숙박시설은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에 관련된 각종 교육이나 법에 대한 그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그리고 세금 감면을 처음에 왜 해줬냐 부분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영업을 계속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행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취등록세를 갖다 저기서 그 부가가치세를 빼줘요. 우리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1억이 들어갔으면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에 소비자가 사는데 저도 사업자예요. 저도 임대사업자예요. 라고 오피스텔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갖다가 빼준다고요. 그 대신에 세무서 왜 빼주냐? 네가 사업자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을 부가치세 빼줬는데 너는 사업자니까 계속 돈을 벌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을 세무당국에 낼 거 아니냐? 그죠? 부가치세 빼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면 부가치세를 안 빼준다고. 예?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를 하겠어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임대 목적이 주가 아니잖아요. 내가 임대 수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물론 임대주택으로 임대업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부가치세 빼요. 자, 일반 개인들은 내가 그냥 살다가 잠시 임대를 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살 때는 그죠? 주택임대업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를 안 빼준다고. 건물에 대한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세금 혜택 받은 건 이야기 안 하고 지금 거기에 맞게 그럼 진행을 해라 그랬더니 아유 지금 뭐 어차피 숙박업 영업도 안 돼요. 저는 모르고 샀어요. 이게 지금 정부에 대한 비난, 그죠? 정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문제점, 분양업자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아까 땅짓고처럼 그냥 부동산에 관심을 끌어서 정보를 준답시고 관심을 끌어서 자기 채널을 갖다가 살리기 위한 이런 영업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분양받은 사람들의 문제점 제가 이 부분을 특히 지적하려고 그래요. 분양받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왜 계속 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왜 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 굳이 안 돼요. 안 돼요. 분양받은 사람들 수준이 그래서 안 돼요. 제가 그 이유를 얘기를 드릴게요. 정부에 놀아나다가 말아요. 여러분들 뭐 부동산 투자했으니까 돈 벌게 해주려고 정부가 뭔가 해줄 것 같아요? 그냥 좀 달래다 말지. 아이고 시간 너무 길어졌다. 이 시리즈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받고 제가 이거를 좀 제대로 하나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벌써 14분이나 떠들었네요. 하여튼 인트로예요. 소개입니다. 시리즈로 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